김골배입니다. 방금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제가 이걸 잊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.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제가 얻었던 단서는 딱 두 가지였거든요. 그러니까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다라는 평, 그리고 그거에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다크하다라고 하는 거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더 궁금했어요. 유승환 감독님이 다크함을 곁들였을 때 어떤 식일까? 그리고 그게 왜 호불호를 자아낼까?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. 이거 좀 놓고 할게요.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제 평에 저의 감상에 호불호가 느껴지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, 영화의 비전문가로서 그냥 철저히 이야기 관점에서 이걸 저는 어떻게 봤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. 극명하게 갈리는 호불호 왜 발생했나, 이야기 관점에서. 들어가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꼭 힘이 되니까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이 호불호가 영향을 미쳤던 게 하나의 시리즈를 관통하는 뼈대가 이유가 됐을 거라고 봤어요. 그러니까 뭐 범죄도시도 그렇고, 이미 이제 베테랑도 2가 나왔고 3를 이제 암시하는 듯한 형태로 끝났기 때문에 이 시리즈에서 사람들은 뭘 기대하나, 영화 1편 베테랑 1편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공감했고 열광했던 포인트는 1300만 명이나 넘게 봤잖아요. 그 뼈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, 그 뼈대에서 어쩌면 이건 벗어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었어요. 그럼 그 뼈대가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때, 베테랑 1 같은 경우는 비교적 굉장히 단순하죠. 뭐 이쪽 좌측에 보이시는 황정민으로 대변되는, 뭔가 좀 어설퍼 보이지만 열정 가득하고, 좀 바보 같지만 뭐 꾸준히 막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, 이쪽이 저렇게 막 능글능글해 보이는 유아인으로 대표되는, 거대해 보이는, 저는 좀 어떻게 하면 저런 애들 좀 조질 수 있을까라는, 좀 그 분노를 자아내는 빌드업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면서 저걸 깨뜨릴 수나 있을까라는 어떤 거대함도 주다가 그걸 한 방에 무너뜨리는 어떤 통쾌함을 줬던 거죠. 굉장히 세상 심플하고 권선징악 구조에 굉장히 오랜 세월 사랑받았던 소재, 그리고 거하기 붕괴될 때 느껴지는 통쾌함을 키워드로 해서, 이 뼈대로 해서 이 시리즈는 1편의 성공을 이뤄냈다고 저는 봅니다.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고요. 그러면 아마도 베테랑 2에서 좀 다크함이 가미되더라도 사실 이런 뼈대들을 저는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. 그런데 베테랑 2를 다 보고 나니까 왜 호불호가 갈리는지 이 관점에서, 앞서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. 예를 들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그 권선징악 구조, 통렬함이 여기서 던지는 화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, 그리고 생각해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리즈의 성공을 견인했던 뼈대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. 생각보다 화두가 복잡합니다. 우리가 이미 그 뭐 남주혁 씨나 유지태 씨가 나왔던 비질란테라고 하는 뭐 드라마 시리즈에서도 보았고, 뭐 자경단이라고 하죠. 깨어있는 자, 여러 나라 언어로 뭐 스스로 사적 제재를 하는 이러한 존재들을 영웅시할 것인가, 저것도 역시 범죄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, 나름은 좀 진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주는 이런 화두에 더해서 역시 류승환 감독님답게 하나 더 나아갑니다. 주제를 또 던져요. 중간에 악인들을 막 징벌하는 과정들이 나와서, 저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, 그 와중에 악인이 아닌 사람을 가짜 뉴스에 의해서 뭔가 비질란테가 처벌하려고 하는 순간을 보여줘요. 그러면은 던지는 화두는 뭐죠? 사적 제재에 동의인이 됐던 게 가짜 뉴스에 의한 거라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, 이거를. 그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퍼뜨리는 언론, 매체를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야 되나? 근데 그것을 행한 비질란테를 또 어떻게 봐야 되지? 뭐 이게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. 그죠?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거기에 동조한 자들, 뭐 우리 포함해가지고 동조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, 이들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데 쉴 새 없이 몰아붙이면서 화두를 던져요. 거기에서 조금 더 상상을 보태보면, 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, 이것들을 누군가가 의도해서 지목해서 퍼뜨리고 그걸 비질란트에 의해서 해결한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화두까지 막 상상의 나래를 영화 보는 내내 복잡하게 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시리즈의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형사 캐릭터들, 팀이 비전에는 1편에서 줬던 쉼표의 역할, 숨통 좀 트여주고 웃음을 좀 전달하면서 이 시리즈의 톤을 만들었던, 감초 역할을 했던 분들이 중간중간 그 역할을 하러 치고 들어오거든요. 그러면은 관객 입장에서는 단순하지도 않은데, 심플하지 않아. 근데 내가 막 생각하고 있는데
막 이러 와서 웃으라고 막 던져. 그러면은 불편한 거예요. 웃어도 되나? 아니, 내 머릿속 지금 딴 걸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런 복잡한 감정이 드는 거죠. 뭐 저도 영화 보는 내내 그랬거든요. 그래서 팝콘을 얼마 못 먹었어요. 생각하고 하느라. 이렇듯 베테랑 2는 결코 심플하지 않다. 단순하지 않고 그 아주 말초적인 그런 통쾌함, 그 범죄를 징벌하는, 당연히 우리는 선의 입장이기 때문에 너희가 벌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시리즈의 그런 뼈대를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은 일단 1차로 실망할 것이고, 그게 아니더라도 다크한 소재들을 주제의식으로서 생각을 해서 차라리 다크하게 막 풀어가면서 고민이 되고 뭔가 파국으로 치닫아서 아 이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좀 기대했을 수도 있잖아요. 저는 사실 그쪽을 더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웃음 요소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야 어때 좀 쉬어 웃어 이런 류의 불편함이 또 불호를 자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베테랑 2의 호불호를 좀 빚어냈던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런 호불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뭐 아내와 같이 얘기한 게 재밌었다. 그러니까 류승환 감독 특유의 속도감, 그걸 밀어붙이고 전개해 나가는 그 역동성이 영화 내내 이어지고, 그거의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이 정혜인 배우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정혜인 배우님은 그 DP 때부터 좀 저는 아주 좀 연기를 캐릭터에 맞게끔 되게 잘한다, 캐릭터를 잘 만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물을 만난 것 같아요. 저는 이것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해요, 사실. 근데 도른자의 눈빛, 특히 그 가짜 비질렌테를 발견했을 때 그 뭔가 먹잇감을 발견한 아주 신나는 그 육식 동물 같은 그 광기 어린 눈빛과 웃음 살짝 스피치는 거 할 때 제가 괜히 막 도망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쫄리더라고요. 무섭고. 그래서 그런 광기 어린 연기가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하면 오그라들고 저게 뭐야 싶기도 하잖아요. 근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스러웠다라는 생각이 이었고요. 정혜인 배우가 이번 캐릭터를 통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또 보여줬다. 앞머리 내리고 이렇게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는 게. 그래서 저는 이 정혜인 배우의 또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이상 베테랑 2의 이야기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호불호가 될 법한 요인을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 풀어내 드렸고요.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댓글 세게는 달아주지 마시고요. 뭐 영화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1인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거. 너무 이 주저리 기네요, 그죠? 좀 그런가 봐.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